친구라는 사람 때문에 집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정희 할머님의 눈가에는 씁쓸한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40년 직이라며 접근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꼬드겼어요.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어 1억 5천을 맡겼는데 결국 그 돈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친구 사칭 사기는 3,200건, 피해액만 해도 무려 92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례일 뿐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픔을 삼키는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재산 피해를 넘어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인간관계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바로 3.33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3.33 법칙은 노년학 전문가들과 노인 심리학자들이 수천 명의 행복한 노년을 연구한 끝에 발견한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이 법칙만 잘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 더 이상 위험한 관계에 빠질 일도 소중한 것을 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김명준 할아버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할아버님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시간의 여유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깊은 고립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재취업 설명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이들이 권유하는 투자에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매일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집에까지 찾아와 대화를 나눠주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내가 외롭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같은 관심의 끝은 처참했습니다. 3개월 만에 퇴직금 2억 원이 사라졌고 김 할아버님은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아주는 3.33 법칙의 첫 번째 3은 바로 세 종류의 관계망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 다른 성격의 인간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망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생각에 중요한 결정이나 고민을 혼자 떠안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첫 번째 틈새입니다. 자녀들은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고립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어르신들은 외부 위험에 90% 이상 덜 노출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주 2회 이상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병률도 65% 낮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랜 친구 관계망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친구들은 우리 삶의 역사를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는 진정성과 신뢰를 줍니다. 특히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나를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은 강력한 정서적 지지대가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만나면서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직함이 아닌 그냥 영수로 대해주니까요.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나는 새 인연들은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관계망 사이의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가족에게만 의존하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오랜 친구들에게만 의존하면 시야가 좁아지며
새로운 관계에만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3.33 법칙의 두 번째 삶은 세 가지 접촉 방식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방식의 소통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는 직접 대면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접 대면은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둘째는 음성 소통입니다. 목소리에는 문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과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상황에서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셋째는 문자 소통입니다. 메시지나 이메일은 깊은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편한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손자녀와의 소통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소통 방식 중 하나에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이런 불균형을 노립니다. 직접 대면만 하는 경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전화만 하는 경우 급박함을 강조하며 문자만 사용하는 경우 공식적인 문서나 증거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씁니다. 처음엔 그저 전화로만 연락하더니 점점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고향 사투리까지 써가며 친근하게 다가와서 경계심이 풀렸죠.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최동철 할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 제 전화 통화를 다 도청해서 제 약점을 연구했더라고요. 이제 3.33 법칙의 마지막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검증 단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3일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최소 3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즉각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오늘만 특별 할인,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주의하세요. 진정한 기회라면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수진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혼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3일 규칙을 떠올렸어요. 그 시간 동안 차분히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그 사람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3인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신뢰할 수 있는 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가족, 오랜 친구, 전문가 등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판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아들 주치의 오랜 이웃에게 각각 물어봤어요. 세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달랐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87세 황미숙 할머님의 경험담입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질문의 법칙입니다. 어떤 제안이나 관계를 평가할 때 스스로에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세요. 첫째,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제안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둘째, 내가 이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면의 불안함은 종종 위험, 신호를 포착한 직관적 반응입니다. 셋째, 만약 내 자녀나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런 관점의 전환은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만약 내 딸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언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 박정희 할머님의 지혜입니다. 이 3.33 법칙은 단순히 사기나 피해를 예방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의 관계를 풍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지혜의 체계입니다. 이 법칙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65%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3.33 법칙을 실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망, 오랜 친구 관계망, 새로운 관계망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 소통 일정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화상 통화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갖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짧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형식적인 긴 만남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자녀들과 30분간 화상 통화를 합니다. 짧지만 이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죠. 덕분에 서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님의 지혜입니다. 오랜 친구 관계망 유지를 위해서는 공통관심사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산책하기, 독서 모임, 고향 방문 등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세요. 이런 활동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은퇴 후 대학 동창들과 인생 2막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60년 지기 친구들과 새로운 주제로 대화하니 관계가 더 깊어지더군요. 대전의 유명호 할아버님의 사례입니다. 새로운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는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노인복지관, 온라인 강좌 등 배움의 장소에서는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72세의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를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실버 IT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함께 여행 앱으로 여행도 다니고 SNS로 일상도 공유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이명숙 할머님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3가지 접촉 방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접 대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한 현존이 핵심입니다. 만남 중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온전히 그 시간과 상대방에게 집중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15분에 집중된 대화가 3시간의 산만한 만남보다 관계 만족도를 더 높입니다. 음성 소통을 위해서는 정기적 통화 루틴을 만드세요. 걷기나 산책 중 전화 통화는 신체 활동과 소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특히 멀리 사는 지인과의 관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산책하며 대학 시절 친구와 통화합니다. 20년째 이어온 습관인데 이 친구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박종철 할아버님 사례입니다. 문자 소통의 효과를 높이려면 감사 메시지 전송을 습관화하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는 관계의 긍정적 순환을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손자에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메시지를 보냅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어요. 전라남도 광주의 정미경 할머님의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검증 단계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일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정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메모장이나 수첩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검토하며 생각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감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결정 일지를 작성했어요. 전날에는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썼는데 둘째 날에는 왜 이렇게 서두르게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겼고 셋째 날에는 이것은 사기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교직원 박상철 할아버님의 경험입니다. 3인의 법칙을 위해서는 신뢰 자문단을 구성해 보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등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3명을 미리 정해두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이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거 어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딸, 옛 직장 동료, 주치의에게 각각 물어봅니다.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면 진행하고 한 명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제고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최영식 할아버님 사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심의 시간을 일상화하세요. 매일 저녁 5분이라도 그날 있었던 일이나 결정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은 판단력을 날카롭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나에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망설였던 것은 무엇인가? 내 손자라면 어떻게 조언할까? 이 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 습관이 저를 많은 함정에서 구해냈습니다. 경남 진주의 이순자 할머님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3.3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은 작게 꾸준히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가족 한 명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고 다음 주에는 오랜 친구와 만남을 계획하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배움의 장소를 찾아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녀와 주 1회 영상통화만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달 후에는 인근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3개월 후에는 실버 여행 동호회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했더니 어느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5세 황정숙 할머님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3.3 법칙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상통화 앱, 메시지 서비스, SNS 등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이런 교육은 대부분 무료이며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엔 영상통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노인 전용 스마트폰 교실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이제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는 물론 온라인 쇼핑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느낌이에요. 강원도 원주의 김명자 할머님의 도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새로운 관계 형성에 있어 경계심을 유지하되 과도한 불신으로 모든 새로운 인연을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의심과 완전한 고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 경고 신호에 주의하세요. 첫째, 지나치게 빠른 친밀감 형성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불필요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 정보나 재정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금융 상황이나 자산에 대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특별히 당신만을 위한 기회라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전조입니다. 넷째, 비밀 유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라는 요청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결정을 서두르게 합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압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노래교실에서 저에게 접근했어요. 처음 만난 날 형님과 닮으셨다며 친근하게 대하더니 두 번째 만남에서는 벌써 재테크 이야기를 꺼냈죠. 3.33 법칙 덕분에
그의 접근 속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원의 오영희 할머님의 경험입니다. 반면 건강한 새로운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관계 발전 속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과 무관합니다. 관계 초기에 금전적 거래나 투자 권유가 없습니다. 셋째,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의사 결정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넷째, 다른 관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가족, 친구 관계를 지지합니다. 다섯째,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취미, 배움, 봉사 등 건설적인 활동이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퇴직 후 시작한 목공 동호회에서 많은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무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야말로 노년의 보물입니다. 대구의 박정호 할아버님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3.33 법칙은 단순한 사기 예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종합적인 관계 설계도입니다. 세 가지 관계망의 균형, 세 가지 소통 방식의 조화, 세 가지 검증 단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모든 게 이해는 되지만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관계 형성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청의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인기 있는 대화 상대가 됩니다. 제가 평생 동안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80% 듣고 20% 말하는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더 자주 연락해 오더군요. 부산의 이상호 할아버님의 지혜입니다. 경청의 핵심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입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짧은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 대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감사 표현의 기술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해요. 어제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 모임에 초대해줘서 감사해. 같은 간단한 말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주도의 문영수 할머님의 경험입니다. 셋째,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입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열린 마음은 노년기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8세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손주가 알려준 대로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요리 동호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광주의 김순자 할머님의 놀라운 도전입니다. 넷째, 유머 감각입니다. 웃음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 언어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능력은 노년의 관계를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제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크게 웃을 일을 찾아요.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대전의 박철수 할아버님의 유쾌한 조언입니다. 다섯째, 도움 요청의 기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폐를 끼치기 싫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도움 요청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웃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깊은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서울의 윤미영 할머님의 경험담입니다. 이 5가지 관계 기술을 3.3 법칙과 결합하면 노년기 인간관계의 황금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다양한 관계망, 다채로운 소통 방식, 현명한 판단력, 그리고 관계 형성의 기술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인 3.3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법칙을 실천한 분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 지혜가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8세 장미영 할머님은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정서적 고립감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3.33 법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남편에게만 의존했던 저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거, 등산하는 것보다 어려웠으니까요. 장 할머님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주 목요일에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하는 정기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친구 3명에게 연락해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새로운 관계망 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실버 합창단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정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기꾼으로부터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장 할머님은 최근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3인의 법칙을 적용해 자녀, 변호사 친구, 합창단 지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그것이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전라북도 전주의 82세 박민철 할아버님입니다.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태극권이 평생의 열정이 되었고 지금은 노인 태극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33 법칙을 알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경계심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인연을 차단하게 되었죠. 하지만 3가지 관계망의 균형을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새로운 만남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님은 특히 3가지 접촉 방식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극권을 가르치며 직접 대면하는 시간, 전화로 안부를 묻는 시간, 문자로 격려하는 시간을 모두 소중히 여깁니다. 이 3가지 소통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더군요. 스스로 3.33 법칙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서울의 76세 김명순 할머님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만 5분이 이 법칙 덕분에 사기를 피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 예방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저는 3.33 법칙을 실천한 이후 혈압약 용량이 줄었어요. 김 할머님의 말처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균형 잡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48% 느립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게 유지됩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는 왜 나타날까요?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관계망이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역할 상실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로 직업적 정체성을 잃거나 자녀의 독립으로 부모 역할이 축소되어도 다른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존감과 삶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3.3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함께 알아본 노후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 3.33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년의 행복, 건강, 재테크 등 다양한 주제의 인생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지의 수업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